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웁시다 DJ의 박채율 쿠다입니다. 네, 수어를 배웁시다 59회차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홍기의 아모르 파티. 네, 코너 1에서는 항상 하는 복습하는 시간. 네. 네. 그래서 지와 숫자, 그럼 자기소개, 수어 노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와는 자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읒, 피읒, 히읗. 모음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아의 이, 야의 이, 어의 이, 여의 이, 오의 이, 우의 이, 의의 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숫자는 1부터 20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기소개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지인님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희. 얼굴 이름은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채율. 얼굴은 이렇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노래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어요. 연습했죠? 네. 베스트 곡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베스트 곡이라 했는데 수업 배우시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듣고 와보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럼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그러면 생각하고 벌써 눈물이 나. 눈물 흐르고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그래서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바로 그대. 바로 하고 바로 손으로 하시는 게 더 네. 편할 거야. 바로 그대.
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해서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하고 보호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그래서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하고 고단했던 나의 하루의 유일한 휴식처. 그래서 고단했던 힘든 끓고 돌아온 그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음이 힘나 하고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서 오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되고 나는 그대 하나로 충분해 하고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해서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하고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내서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노래 듣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 가면서 기모 중에 나보다 더 사랑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수어를 배웁시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노래 가사 수어로 표현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곡은 아이유의 드라마입니다. 한번 노래 듣고 와볼까요?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주옥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주 그림을 다해 빛나리. 좋죠. 저 이 노래도 좋아해요. 이거는 네. 잘 봐요. 이거 잘 봐요? 짧아요. 아 짧아요. 폴킴보다는 그나마 할 수 있어요. 네. 나도 한때는 그이의 손을 잡고 그래서 나하고 한때는 라떼는 그이의 네. 손을 잡고 자꾸 네, 그래서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해요. 네.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해서 내가 세상이 주인이 된 듯 오. 되다 같다. 네. 그리고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해서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해서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하고 네.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그래서 올림픽이 이렇게 오.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올림픽대로 길 네. 그다음 뚝섬 유원지는 물이 흐르는 곳 하고 서촌 골목골목에서 곳곳 예쁜 식당에 예쁜 먹는 곳 해주시면 되고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해서 나를 감동하게 만든 나를 감동하게 만든. 여기에서 기억이요. 네. 쭉 올라와서 내려온 거야. 네. 그래서 감동하게 감동. 니은 하지 말고 약간 좀 구부려서 네. 감동. 네. 그래서 휘청거리게 만든 하고 주옥 같은 대사들 해서 예쁜 이야기 하고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양쪽으로 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고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해서 하루 오직 하루 기회가 온다면 해주시면 되고 죽을 힘을 다해 빛나리 해서 열심히 빛나리 꼭 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왜 짧다는지 알겠어요. 재밌다. 재밌어요? 네. 이제야 좀 이게 오히려 폴킴보다 베스트 곡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좋다. 이 리듬도 좋았는데 수어도 한번 좋네요. 노래 같이 해보면서 해봐요. 에? 짧잖아요. 선생님. 지금 네. 59회차예요, 지인님. 선생님, 저 7주 쉬고 왔어요. 알았어요. 한번 봐줄게요. 네.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해서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하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해서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하고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꽃송이 꽃 하나하고 하나 하고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해서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그리고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그래서 올림픽대로 올림픽 이렇게요? 올림픽 네. 대로 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곳 하고 나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지 네. 하고 그 다음 주옥 같은 대사들 하면은 주옥 같은 대사들 하고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고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서 하루 단 하루 기회가 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빛나리 하면은 열심히 하고 화려하고 꼭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감. 이 리듬을 맞춰서 네. 해주시면 돼요. 배운 거를. 네, 알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나도 한때는 그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맞추면 돼요. 리듬만. 한 번 더?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주옥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빛나리. 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폴킴 때보다 너무 재밌다. 약간 뚱뚱뚱뚱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폴킴의 노래는 의미 전달을 다 해줘야 돼서 네. 근데 얘는 의미 전달보다는 이 가사 하나하나에 이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리듬만 잘 맞춰주면 돼요. 네. 한 번 더? 네. 너무 재밌다. 그래요? 잘 맞춰주면 돼요. 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주옥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빛나리. 마음에 들어. 아니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 근데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수어 노래를 하면은 이게 딱 화면이 우리 같은 경우는 반 나눠져 있잖아요. 제 화면, 네. 그 지니님 화면. 그 지니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따라오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대요. 우와. 그 약간 좀 약간 귀엽다고 해야 되나? 정확히 약간 간파하셨네요. 즐거움의 그 묘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자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막 따라하려고 막 쫓아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어 노래를 할 때 초반에는 약간 버벅버벅 거렸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이게 본인만의 이게 생겼나 곁눈질을 하면서 이거 배웠던 수어인데 하고서 이렇게 한해 쫓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네. 참 뭔가 애쓴다. 고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분은 수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저를 좋게 봐주신 건가요? 하실 수 있는 것보다는 좋아는 하죠. 좋아하고 아. 배우려고는 하죠. 네. 배우려고는 하죠. 애인? 아쉽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자분이 그러셨어요. 여성분이. 네네네. 제 여성분이 편협한 그러셨어요. 시각이었습니다. 저를 그냥. 네, 그러면 또 노래, 맞아. 또 아이유 드라마 들려드리면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옥천신문과 옥천닷컴을 참고해 소중한 지역 이야기를 수어로 전달해드리는 세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전달 드릴 소식은 2023년 5월 4일에 발행된 옥천신문 제1689호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훈 기자가 작성한 장애 노동자 릴레이 인터뷰 60년 인생 첫 일자리
손외숙 씨, 더 많은 장애인 집 밖으로 나와 일했으면입니다. 손혜숙 씨는 지역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나온 지 5년 차가 됐습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65년 인생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3시간씩 월 56시간을 일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5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일부가 된 전동 휠체어를 문정리에서부터 끌고 복지관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복지관 1층, 3층을 오르며 인근 골목까지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왼쪽 손잡이에 쓰레기 봉투를 걸고 전동 휠체어 앞바구니에 박스를 싣습니다. 할 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권리였습니다. 이토록 존귀한 명제도 사회가 장애를 대하는 태도 앞에서는 그 힘을 못 썼던 그때를 이제는 왜 그랬을까라고 반추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 창출을 넘어 사회 관계망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더 활발해지고 용기도 많아졌어요. 남들 앞에서 당당히 바른 말도 들이밀 줄 아니까 삶이 재밌어졌지요. 아무튼 많이 변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다들 잘해주니까. 왜 그렇게 일하는 걸 망설였는지 몰라. 네. 네. 60년 인생 첫 일자리. 네. 되게 여기에서 그 말씀해주신 인터뷰 내용에서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성격도 더 활발해지고 용기도 많아졌다. 그리고 남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삶이 재밌어졌다. 이게 뭐 선생님들도 잘해주고 그 전에 이제 뭐 일하는 거를 왜 망설였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부터가 대단하신 맞아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소득도 물론 생기죠. 생기고 이제 나의 이제 인간관계 이제 뭐 지역사회 안에 나도 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분한테는 되게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기사를 전부 다 가져온 게 아니라 발췌를 해왔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본 거는 사실 소득도 그렇게 또 좋지 않아요. 그쵸? 그냥 진짜 그냥 2-3시간 정도 근로를 하시는 거니까. 그랬는데도 그 일을 하면서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회에 한 가지 어쨌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기사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이게 내가 사회에 어쨌든 일원으로서 살아가야지 이 삶을 살아가는 의지도 생기고 의욕도 생긴다라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왜냐면 이분들도 그저 일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에만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보면은 공공형 일자리도 생겨야 한다. 이게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한테 이렇게 2-3시간만 근무를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만족을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이분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시설 안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텐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여기 이 기사에서 이 손혜숙 씨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집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사람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회적인 그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운 좋은 케이스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 집 안에만 있고 아니면 진짜 시설 안에만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말을 좀 생각하게 됐고 사실 어떤 걸 느끼냐면 요새 대한민국은 너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분리돼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치고 살아가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서로가 알게 된다면은 진짜 평등해지고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같은 한 구성원이고 같은 일원인데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더 나아가면은 사실 그 장애인 차별 철폐에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왜 하필 이 시간에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같이 생활을 안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환경이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절대 그 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계속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인식을 시켜야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 계속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지하철에서 이제 투쟁을 하시잖아요. 그 시간대에. 근데 이게 확실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확연하게 구분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느낀 게 뭐냐면 댓글이나 이제 그 기사 밑에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안 좋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장애인이면 집 안에서만 있지. 왜 나와서 맞아. 이 시간대에 왜 피해를 주냐. 너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세금 내고선 너네를 이렇게 해주지 않냐. 짜증나. 하는데 이게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교육을 이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시선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평생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인식이 갑자기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게 된 부분 여러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확실히 이제 돌이켜서 본인들도 느껴봐야 돼요. 아니 지금 진짜 본인이 다쳤을 때 목발 짚고 갔을 때 그 지하철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요. 참 이런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구성원인데 너무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장애인 사회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우리도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데 왜 그렇게 이제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안 좋게 이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실 기사도 기사지만 댓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지함을 티를 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평생 자신들은 비장애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않아요.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나이 안 들어요. 맞아요. 노화 오지 않아요. 맞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이 기능들이 점점 노화가 오면서 이제 보청기도 착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걸음이 불편하면 전동 휠체어도 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본인들은 아직까지는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나는 없을 거야. 없어요. 저는 맞아요. 없다고 봐요. 그거 진짜 자만이에요. 네,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난 아니야 하고서 난 멀쩡해 이런 식으로 분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저는 수어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진짜 소리가 청력이 안 좋아졌을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걸 미리 배우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나는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한국 수어가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점점 이 언어법이 이제 잘 되면서 수어가 계속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옥천군에도 이제 기초반 맞아요. 개설을 했는데 네. 거기에 뭐 대기 맞아요. 제가 이거 쉬는 시간에 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옥천군에서 옥천군 수어 통역센터였는지 옥천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팜플렛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수어 배울 사람 초급반이랑 뭐 중급반이랑 고급반을 구한다라고 해서 제 친구가 저를 보고서는 배우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초급반은 사람이 꽉 차서 대기를 해야 된다. 대신 중급반이랑 고급반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에서 이렇게 수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게 왜일까? 설마 우리 방송?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맞아요? 몰라요? 한번 누군가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수어를 배우러 왔나요? 아마 또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는 두 개라는 거를 알고 또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제 청력이 이제 노화가 오면서 안 들리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 말로 하는 구어도 있지만 수어로도 시각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거 저희 쉬는 시간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키오스크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네. 26년? 네. 그거 한번 청취자분들께 네.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공공기관 뭐 여러 가지 곳곳에 키오스크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다 돌아가려고 하나하나씩 왜냐면 인건비를 줄이고 지금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태블릿 PC로도 뭐 테이블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아니면 이제 가서 이제 세로형으로 돼 있는 그 키오스크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베리어 프리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휠체어 분들은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낮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분들은 수어로 뭔가 보이는 게 안 되고 주문하는 방법도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직접 주문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톨게이트만 해도 고속도로 톨게이트만 해도 기계로 해서 이제 톨게이트 하이패스 말고 하이패스도 물론 되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 받고 이 통행권을 내면 돈을 또 지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줄이고자 이제 기계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2016년도부터는 베리어 프리 이제 키오스크가 의무적으로 다 배치가 될 거예요. 16년? 2026년. 26년. 26년부터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점점 키오스크에 이제 수어를 넣는 그러니까 거기에 수어 아바타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키오스크가 계속 나타날 거고요. 네. 네.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2026년까지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만들어라라고 나라에서 정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그 기간을 네. 얼른 바꿔라, 점차 바꿔라라고 계도 기간을 준 거예요. 2026년부터는 의무화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작년 정부가? 올해인가?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걸 왜 안 알리는 거지? 근데 너무 네, 저는 조금씩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고 있고 방송에서도 홈쇼핑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수어 아바타가 네. 대신 통역하는 뭐 수어 챗봇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요새 막 인터넷 들어갈 게 있어서 막 Q&A 같은 걸 볼 때마다 사실 수어 상담이 있는데 수화 상담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수화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아마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건 우리 언어로 정해졌기 때문에 한국 수어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한 언어기 때문에 어를 생각해서 수어로 이제 손으로 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외우시기도 편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수화로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줄었어요. 옛날에는 수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제 직업도 뭐 수어 관련 쪽이니까 수어 통번역을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 수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수어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수화가 아닌 수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 다음 주 얘기 한번 네네네. 해야죠. 네, 다음 주에 우리 지니님이 네. 어쩌신다고요? 제가 자랑 아닌 자랑 해외 출장을 갑니다. 자카르타로 3주간 가서 불참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건가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을 얘기를 하자면은 기후 행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카르타 가가지고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건지 회의를 하고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을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네. 되게 좋은 일 하러 가실 것 같아요. 네. 기후를 이제 어쨌든 보호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하는 네.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네. 한동안 못 오시고 네. 대신에 이제 게스트 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님이 오실 때는 아마 이제 수어를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이제 기초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60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니님 오시면은 다시 뭐 얘기를 하거나 해서 이제 뭐 코너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대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청자분들께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포맷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수어의 기초를 배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막 지니님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좀 너무 좋죠. 저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게스트님 오시면 잘 봐주세요. 예쁘게. 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노래가 이찬원의 네. 참 좋은 날. 네.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수어를 배웁시다 59회차 시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게 배운 시간 되셨나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채널 OBN은 너튜브 채널 외에도 인별그램 OBN 104.9 얼굴책 페이지 오픈 카톡방을 통해 저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방송에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들려드리면서 수어를 배웁시다 59회차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채율 코다, 패널의 박진희님, 제작의 천수민 PD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